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상한가 오늘도 힘차게 문 열어보고요. 상한가는 1부와 2부 이어서 8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시장 깔끔하게 정리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 인터넷 플랫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통해서는 실시간 채팅창 기능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아마 오늘 또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곳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을 보내고 돌아온 우리 증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4거래일 연속된 매도 속에서 오늘 1%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525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2.59% 급락하면서 이제는 878선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세계 GDP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 상황 좋지 않다라는 소식 전해오면서 투심이 다소 얼어붙은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가 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특이점은 반도체주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점차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로 오일머니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엔비디아의 AI용 GPU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이 상승 랠리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들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 반도체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얘기 오늘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이점은 핫앤콜드 섹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핫 섹터로는 오늘도 역시 핫했던 초전도체주 꼽아봤고요. 콜드 섹터,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2차 전지주 꼽아봤습니다. 이 관련된 투자 전략 알아보고요. 또 이 외에도 우리 매니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들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할 월스트림 매니저 세 분 모시겠습니다. 한균수, 최창준,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광복절 보내고 다시 월수팀과 함께 합니다. 어제는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최창준 매니저님? 어제요? 예. 빨간 날. 어제는 새벽에 산에 갔다 왔고요. 점심 어김없이. 때는 고기 먹었고요. 저녁 때는 퍼져 잤습니다. 꽤 보람차고 건강한 또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실내 운동하고 점심 때 영양 보충하고 저녁 때는 한 8시 반인가 잤어요. 네. 한균수 매니저님은요? 공부하셨습니까 또? 잘 쉬고 공부했습니다. 무슨 공부하셨습니까? 그냥 평일에 못 본 리포트. 너무 길어가지고 못 읽는 리포트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 몰아서 봅니다.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다 챙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 봐야죠. 네. 당연한 겁니다. 예. 이렇게 잘 쉬고 돌아와서 증시, 장도 좀 좋았으면 분위기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깨져가지고 좀 항상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킵바잉님께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점심시간에 계좌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초전도체 수그러들 때까지는 계속 이 흐름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관련된 얘기, 시장 얘기 그리고 초전도체 얘기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간략하게 하고 갈까요? 초전도체가 먼저 깨지기보다 시장이 먼저 올라와야 그 올라올 때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초전도체의 흐름을 먼저 보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큰 포인트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 포인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때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들어보고요. 관련된 얘기 잠시 후에 더 깊게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특이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자,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우리 증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 상황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심지어는 2,45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위기 전환 가능할지 그리고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먼저 한균수 매니저님부터 확인해 보죠. 이게 맞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식의 글을 써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얘기 전해주시죠. 이게 특징주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사실 종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목 얘기하기 전에 시장 전체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국 얘기예요. 중국이 이제 청년 실업률이 20%대 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치고요. 이번 달부터는 아마 발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실업률 통계를 이제 숨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숨기기 시작하면 자기 통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우리나라는 많을 때 적을 때 항상 똑같이 해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을 땐 발표하다가 많아지면 조용히 발표를 안 합니다. 그 말은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20%대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상황이고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뭐 좋은 대학 나온 대졸자들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이제 투 트랙인데요. 첫 번째가 민간 기업들한테 고용 많이 해라고 압박하는 거. 근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하방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농촌으로 돌아가가지고 농부해라. 실제로 한 200만 명 이상 지금 농부로 사실상 반강제로 이제 농촌으로 귀농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중국 정부 관련해서는 중국 경기 자체가 이제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됐고 중국 정부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좀 장기화될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최근에 나온 게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높았고요. 실업률도 중국 경기 원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장한테는 이제 영향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해진 게 우리나라가 중국향 익스포저가 지금도 엄청나게 크긴 한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판넬에 쓴 것처럼 이게 맞나요라고 적었는데 차트를 몇 개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에 2차 전지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간략하게만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이 뭐 아까 전에 또 댓글을 잘 올려주신 것처럼 시장 약세의 원인은 뭘까? 중국 때문일까? 아니면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 1등인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2주, 3주 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방금 전에는 큰 틀에서 중국 시장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시장 내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낙폭이 뭐 코스피도 그렇고 닥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를 잠깐만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스닥 시총액 1등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아직도 시가총액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조 6천억이고요. 3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2등이 아직도 에코프로고 27조 원. 그럼 두 종목 합산해서 시가총액이 지금도 50조가 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 전만 해도 거의 100조 원에 육박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1등인 에코프로비엠이 꼭지일 때 시가총액 거의 한 53조 4조 원까지 갔었거든요. 53조짜리가 29조까지 반토막 났는데 지금도 시가총액이 1등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속도인데요. 내려간 속도가 제가 앞서서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한 거는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잡주도 아니고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닌데 7월 26일이 이제 한 3주 정도 전이고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대략 계산해 보면 이 구간, 이 박스 구간이 한 15거래일 정도 됩니다. 거래일 기준 한 3주 정도 되는 거죠. 3주 동안 3주 전 꼭지 대비해서 대략 몇 프로 빠졌냐? 4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3주 전에 에코프로비엠 사신 분 계좌 마이너스 50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잡주도 아니고 테마주도 아니고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전체 종합지수에서 시가총액 1등인 종목이 3주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코스피로 얘기하면 조금 비하기 있을 수 있는데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가 3주 만에 반토막 났으면 코스피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내려간 이유가 뭐 중국 같은 매크로 이슈도 있겠지만 저는 에코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기여분이 크다고 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는 이제 과열 구간 들어가 쇼커버가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올 때 저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니 에코프로비엠이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조정이 나오면 아주 깊게 나올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3주 만에 마이너스 50%를 찍었죠. 다시 말해서 저도 에코프로비엠 올라갈 때 정말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정도 종가의 에코프로비엠 정도 가격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다시 사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53조 원짜리가 29조 원 내려가는데 3주가 걸렸고 분명히
중간에 판가락 악재가 있었지만 판가락 이슈는 올라가기 전인 이 구간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럼 이건 과대 낙폭이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코스닥 낙폭이 나오는데 큰 기여를 한 게 중국도 있었지만 저는 에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큰 역할을 했던 에코에서 이제 대못이 빠지는 얘가 사실상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해서 또 다른 덧붙일 종목들은 밑에 있는 2개 종목인데 예. 사실 얘네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이 첨보고 세 번째 종목이 레이입니다. 아하. 첨보 같은 경우에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3% 개파락 출발 종가가 마이너스 18%예요. 레이 같은 경우에 오늘 11% 정도 빠졌고 지난 엊그제 11% 이틀 연속으로 한 25% 정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판넬을 이렇게 써놨냐면은 실적 시즌이 2분기가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 시즌이기 때문에 그게 8월 14일이고 엊그제였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오후부터 장 끝나고 시간에까지 수백 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 엊그제가 마감 날이었으니까 8월 14일이. 근데 실적 발표하고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올라가고 어닝 쇼크인에는 내려가고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실적 안 좋으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냐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데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100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상 분기 실적이 망한 거죠. 그럼 왜 망했는지 내용도 봐야 되기는 하지만 망한 거는 팩트니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비교했던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물론 컨센서스 사회하긴 했는데 엄청 큰 폭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실적 발표하고 저런 애들이 무슨 하루 만에 18% 내려가고 이거는 미쳤어요. 이거 시장이 이성을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내려가는 건 이해가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하지만 이건 너무 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도 엄청 얘기하고 왔는데 시청자분들 또는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10% 올라갈 게 2배, 3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10%만 빠져야 되는 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시장은 애초에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초전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뭐 초전도체가 진짜고 가짜고 그걸 떠나가지고 최근에 대장인 서남이나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회사들은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랑 초전도체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테마주는 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올라가긴 해요. 원래 그래요, 주식시장이.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장주들에서 최대 주주가 다 팔고 있어요. 근데 올라갑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제 특정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이제 이성을 완전히 놔버렸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성을 놓을 때 시장 종합지수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코스닥 1등이 50% 빠졌는데 코스닥 지금 정도 낙폭이면 사실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 급락 나오는데 코스피가 생각보다 덜 빠지고 버텼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종목은 이성을 사실 약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언급한 애들 말고도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은 종목들이 사실 몇 개가 더 있기는 한데 회사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내용에서 살짝 뭐 문제가 조금 이렇게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 그런 종목은 그냥 더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이성을 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진단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턴이 돌아올 때는 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창준 매니저님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종목을 적어주셨는데 뭔가 분위기가 우리의 지금 계좌를 좀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적어주신 건가요? 지금 제목 자체가 특이점의 제목 자체가 4거래 연속 하락. 국내 증시가 언제 상승할까? 이 세 종목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에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건 엔비디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480불까지 고점을 찍고 400불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7% 상승해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엔비디아가 340불인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108불까지 거의 뭐 60, 한 18%까지 하락을 했다가 480불 찍고 지금 한 420, 30불 정도 있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엔비디아가 과거에도 뭐 지금 그래픽 카드라든지 GPU 관련돼 가지고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거기에다가 뭐 가상화폐 관련돼서 수혜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가상화폐 시장 망가지고 또 그래픽 카드 수요가 감소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호전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다른 애들이 다른 빅테크가 올라갈 것 같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빠져요. 하락폭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같이 빠지는 거예요. 시장의 대장주가 시총이 높은 애가 시장에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그걸 말 기둥뿌리 전략인데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다른 애들이 다 더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역사상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시총이 높으면서 가장 단기간에 또 중장기간에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가 150만 원대 갔다가 지금 100만 원대 초반에서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50만 원 하루 잠깐 갔었고 130만 원 정도가 단기 고점이었고 지금 100만 원이면 한 30% 정도 한 25에서 30% 정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80 몇만 원 갔다가 50만 원 빠지고 50만 원까지 빠졌을 때도 한 40% 가까이 빠졌다가 올라간 거고요. 지금 2차 전지를 안 하시는 분들 또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2차 전지 빠지면 다른 쪽으로 막 폭등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정상적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엔비디아 그렇고 에코프로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ISC가 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한 360억 원, 영업이익은 한 65억 원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00억 정도가 3분기도 이연이 됐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적용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딱 얘기 나오는 게 뭐죠? 엔비디아 향으로 많이 데이터 센터 향이라든지 엔비디아 향으로 해서 많이 매출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HBM 관련된 그런 수혜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DDR5가 이제 DDR4가 많이 적용되는 비중이 줄어들고 DDR5 쪽으로 적용되는 그런 비중이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거기에다 포함되는 기업이 ISC예요. 오늘도 보시면은 반도체 빵 떠버리면은 주가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ISC, 두 번째가 뭐 한미반도체, STI,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둘 중에 하나가 강하게 들어올려야지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언제 상승할까? 이거는 엔비디아, 에코프로, ISC의 움직임을 주목하시면 거기에서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미국의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은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기업들 따라 올라가고 ISC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동반 대장주들이 유지돼가지고 동반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딱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국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 중국 상해 종합 지수, 독일 관련된 독일 닥스 지수 다 빠졌어요. 다 빠져가지고 이만큼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빠져야 되는데 거의 한 8부 동선까지 8부까지 다 빠졌거든요. 더 빠져봤자 뭐 20% 정도 더 빠질 거 남았는데 그게 거기까지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릴 것이냐 요런 기도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40.7원까지 갔다가 1337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최근에 6개월 동안의 고점이 1342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일단 6개월 동안에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왔다. 그래서 이제는 대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잡혀지는데 예전처럼 뭐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대장주 위주도 차별적인 그런 상승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열심히 샀고요. 그리고 내일도 또 살 겁니다. 네. 일단 오늘 딱 시장을 보니까 오, 반도체 강하네.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것도 대장주. 제가 지금 얘기한 종목이 어저께 유튜브에다가 종목을 찍어드린 종목인데 첫 번째가 반도체 ISC,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미반도체, 세 번째가 이스페타이스, 네 번째가 이오테크닉스, 다섯 번째가 해성 DS까지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다섯 종목이 다 플러스도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장중에 플러스 났다 밀렸던 마이너스 났다 올랐던 간에 다섯 종목이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예. 딱 시장에서 원하는 거 데이터 센터양, 두 번째 HBM, 세 번째 DDR5 그리고 네 번째 비메모리 쪽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화이트보드도 확인해 볼 텐데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보시죠. 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언제 상승할까라는 질문에 엔비디아를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맞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네. 다 같이 지금 엔비디아 하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 내에 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악재만 많아지고 있고 중국을 보더라도 자꾸 부동산 리스크가 한 번씩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언급됐었던 월요일 날 언급됐었던 종목들 말고도 다른 기업들까지 지금 부채가 좀 상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장중에도 있었고 어저께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지금 갑자기 무디스에 이어서 피치까지 미국 내 지역 은행들에 대한 등급을 조금 더 낮추겠다. 지난번에 미국에 대한 등급 낮춘 거에 이어서 은행권들도 등급을 낮추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리스크에 따라서 약간 좀 올라가기에 부담 상태에 있고 뭔가 좀 밸류적으로 봤을 때도 부담스러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자금이 잘 안 돌고 있고 유입보다는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한 가지 호재가 굉장히 크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국내 증시가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달러 위안화인데요. 달러 위안화가 이전 고가 라인 때가 7.34 정도가 됐을 텐데 2022년도 고가 라인 때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달러 위안화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국이 너무 안 좋아 버리면은 이전 같으면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지금은 같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쪽을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달러 원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340원대를 넘어갈랑 말랑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1340원대까지 오니까 이전은 고점 라인 때가 1340원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안 넘기게 하려고 뭔가 인위적으로 막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즉 지수 대비 달러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뭔가 어떻게든 막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당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은 구두 개입에 대한 코멘트가 안 나왔는데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구두 개입을 하면서 달러원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오늘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달러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내려갔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저점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는 아직 7월달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깼냐면 얘가 내려갔는데 얘가 뭐냐면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보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지수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7월달 저점이 여기예요. 근데 7월달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7월달 저점을 깬 건데 요 이유가 지수가 밀린 것도 있지만은 달러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과 조합으로 봤을 때는 MSCI 한국 지수는 밀려 내려왔다.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하방 배팅을 굉장히 세게 들어간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선물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제가 엑셀 데이터로 추려본 건데 파란 색깔이 외국인들이 판 거고요. 요 가운데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파란 색깔은 외국인이 판 거고 빨간 색깔이 외국인 산 날인데 딱 그냥 보더라도 파란색이 월등히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보게 되면 여기는 8월 1일 날이 352포인트였는데 지금 332포인트입니다. 선물 지수가 20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반응했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서 굉장히 투기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별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 현물 매도보다는 선물에서의 투기적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어디선가 손실보고 있는 것들을 아시아 쪽에서 한국이 파생시장 거래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뭔가 해지성을 한국에다가 좀 세게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환율이 한번 돌아주던 뭔가가 포인트만 한번 잡혀주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강한 수급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결국 환매수라고 부르는데 이 지금 선물 쌓여져 있는 매도 포지션들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한 번만 돌아주게 되면 언제든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지금 원래 2,540을 보고 있다가 오늘로써 조금 내려놨습니다. 예. 포지션을 2,480까지 내려놨고 윗자리는 2,580까지로 약간 박스를 내려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약간은 아직은 보수적인 움직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도 지표를 보더라도 아직은 과매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게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오늘 반도체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니스 같은 경우도 2%대 조금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 대만 쪽 같은 경우에도 퀀타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대만에서 9%가 올라갑니다. 대만은 9% 올라가게 되면 거의 상한가 수준의 상승인 건데 지금 퀀타 컴퓨터뿐만 아니고 지금 위스트론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대만에서의 지금 AI 서버 관련 종목들인 건데 이 종목들은 다 상승 능력이 나타나줬어요. 그만큼 AI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쪽을 봤을 때도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은 AI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번부터 갑자기 엔비디아 쪽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식으로 코멘트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올라온 거 봤을 때 UBS하고 지금 베어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오늘도 지금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의해서 그냥 아예 HBM에 대한 리포트를 올려놨는데 HBM의 가치가 얼만큼 되겠느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최선호주가 하이닉스 라는 게 있고 맨 아래로 보게 되면 지금 HBM의 시장보다도 지금 여기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디램 밸류에이션 이런 걸 봤을 때 AI의 지금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서버 시장에서의 전체 토탈 시장의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점유율이나 이런 수익성들이 주가들한테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모건 스탠리가 합니다. 이런 거에다가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나 AMD를 샀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시장 자체가 지금 모든 거 엔비디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봤을 때 유일하게 안 빠지고 있는 거. 지금 태워 내려갔다가 급등 중인 게 엔비디아거든요. 결국은 시장은 엔비디아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 24일 현지 시간인 거니까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서 이때는 공급 자체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컨퍼런스 콜이 중요한 건데 가이던스가 워낙에 세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부터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반도체가 일제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한다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기 위해서 환전을 합니다. 그 환전을 하게 되면 달러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환전하기 때문에 달러원 내려간다면 그때 시장이 한번 풀릴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회로를 좀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주식을 팔 자리냐? 저는 다음 주를 보신다면 최소한 지금은 좀 어떤 거든 간에 버텨봐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물론 인버스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로 계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인버스를 이때쯤 가서는 한 번씩은 털어야되지 않나라는 관점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를 한 번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진단해 주셨고요. 또 전망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균수 매니저님께 물어보겠다고 하고 예고를 했으니까 이 얘기까지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세 번째 특기점으로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땡겨서 언급을 한다고 치고요. 가을님께서도 유튜브 통해서 첨보 이게 맞나요? 이렇게 또 질문도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첨보에 대한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대외 내외 환경도 좋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빠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럴 때 땡큐입니다 하고 더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코스닥 낙폭의 사실상 상당 부분을 매크로도 있었지만 에코가 아주 큰 부분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총 1등인 애가 15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50%면
지수가 사실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에코가 멈추냐. 에코프로그룹주 반동 나오면 이제 그 구간에서 다시 이제 수급 확산되면서 다른 애들이 같이 올라오는 그 지수 낙폭이 이제 거기서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건데 다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앞서서 뭐 첨보나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걔네가 최근에 많이 빠진 거에 에코 급락 여파가 또 있어요. 시총 1등인 애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오늘 급락하는 날인데 반도체 소부장 안 빠질까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오늘 시장이 빠진데 리포트에서 또 목표가 하향 조정 얘기까지 있으니까 여러 개로 이제 한 번에 두드려 맞아서 그런 건데 그래도 이거는 좀 오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그래서, 오늘 장 네. 보니까 좀 바이오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많던데 네. 바이오는 어때요? 바이오가 뭐 셀트리온이 최근에 그 뭐 PBM 등재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있었던 공시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실적 공시였고 두 번째가 3사 합병 1개월 뒤로 더 발표를 연기하겠다였습니다. 합병 발표 연기 자체는 사실 악재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실적이 뭐 셀트리온이 한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봤는데 한 1,800억 나오고 헬스케어도 좀 하회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을 한번 까보니까 사실 뭐 안 좋게 나왔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가지고 뭐 오늘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 영향 그리고 뭐 실적이 뭐 아무래도 좀 덜 나온 건 맞으니까 컨센보다 낮게 나온 건 맞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영향을 뭐 같이 받아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주 좀 내려오고 그 와중에 좀 잘 버티는 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애들입니다. 오늘 하락이 뭐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보로노이 같은 애들 신고가에서 첫 조정 오늘 마이너스 6%긴 하지만 신고가 턱 밑에서 놀고 있죠. 지아이노베이션도 오늘 파란불로 종가 마감하긴 했지만 신고가 부근에서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애는 좀 더 내려와 있긴 하지만 얘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로선 그으면 신고가 이게 뚫려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애들 추세가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선발이 신규 상장주 3톱에서 일단 나왔다고 보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는 뭐 최근에 이제 당뇨랑 비만 치료제 묶여 있는 그쪽 기기가 또 아이센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센스나 아니면 여기다 또 묶을 수 있는 게 뭐 펩트론 같은 거 이런 애들 뭐 지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당뇨 비만 쪽 파트로 보면 뭐 아이센스 정도 그리고 뭐 치매 치료제 뭐 이쪽으로 묶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해피드러그라고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약값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비만 치료제 아니면 치매 치료제 이쪽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으로 후발로 묶은 게 국내에선 이런 겁니다. 뭐 한미약품 같은 거. 얘가 이런 애들 조정 나와서 사면 또 괜찮겠죠. 한미약품이 또 GLP-1이라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든지 아니면 일라일릴리에서 나온 마운자로 이런 거 다 GLP-1 기반이거든요. 원래 당뇨병 치료제가 대부분 같은 기전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성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형 맞춤 비만 치료제 만들고 있는 게 또 에페글레나타이드.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 했다 반환한 거잖아요. 그런 애들, 뭐 이런 애들 뭐 조정 나오면 사실 뭐 내가 갖고 있는 애 조정 나왔다. 그럼 뭐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없으시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고. 저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이오주까지 들어보고요.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자, 앞서서 뭐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439.4달러이고요. 목표 주가들은 지금 $500 이상씩으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말로 이렇게 훈풍이 전해져서 $500 이상까지 가고 그런다면 우리 반도체 주까지도 그 영향이 전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정말 이 기대대로 흘러갈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앞서서 조금씩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반도체 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써주고 그리고 그려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세 분의 화이트보드를 띄워주시죠.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계속 적어주고 계시고요. 먼저 황윤수 매니저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선형으로 우상향 올라가고 있는 게 기업 가치고요. 오바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제 사실 밸류를 너무 많이 땡겨 쓴 것 같아요. 특히 HBM 계통이 물론
메모리에 이제 신기원은 HBM에 있다. 많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이제 최근에 확인된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디램이랑 낸드인데 디램이랑 낸드 업황이 언제부터 개선될 거라고 연초에 전망을 했었냐면 연초가 이런 얘기를 2분기 말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아니면 한 3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3분기잖아요. 안 올라와요. 3분기 동안도 계속 하락할 걸로 전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그리고 최근에 전망치가 좀 수정돼가지고 올해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점점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온다는 걸 알죠. 근데 언제냐가 이제 논쟁거리였는데 그게 점점 올해 2분기, 3분기는 아니라는 게 일단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 결국에 HBM도 디램이란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인 건데 HBM이 AI GPU, 인공지능 서버 때문에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다 보니까 HBM이 결국에는 디램 싼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이랑 똑같은 거고 디램을 여러 단으로 쌓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 뭐 TSV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다른 기타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고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HBM으로 돈 버는 회사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해서 이제 벌 거니까 땡겨 쓴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되는데 HBM 엮어서 많이 올렸던 애들입니다. 뭐 프로텍이나 레이저셀, STI 이런 애들이고요. 이 종목들이 앞서서 땡겨 올려놨을 때 이때도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 올라갈 때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HBM이 돈 버는 거는 맞는데 그거 나중에 버는 거고 뭐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지금 가격은 이거 너무 오바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 조정이 짧게 나온 게 한 20% 나왔고요. 많이 나온 게 40%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판넬을 보시게 되면 판넬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별표를 해놓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판넬에 왜 그걸 해놓은 거냐면 펀더멘탈 올라가는 걸 주가가 너무 많이 땡겼었는데 최근에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같이 나오면서 펀더멘탈에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부터는 이제 안 비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 전지에서도 뭐 그런 애들 종목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다 묶어서 볼 만한 거는 예를 들면 뭐 넥스트칩 같은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TLB나 ISC, 아비코전자 이런 애들 보면 주가가 제가 여러 개 띄어놔서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가격대를 가로선을 다 그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볼 수 있는데 앞서서 제일 위에 있는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첫 시세 출발이 6월 12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달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때 박스 돌파를 처음으로 해놨고 지금 내려온 가격이 시세 나오기 전 가격까지 다 반납을 끝냈어요.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텔레칩스도 한 3, 4개월 전에 움직이던 가격 그대로 맞춰놨죠. 올라갔다가 다 반납했고요. TLB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6월에 움직이던 가격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ISC가 진짜 잘 버티는 종목이 이번에 분기 실적이 일부 깨지기는 했는데 깨진 내용을 보니까 깨졌다고 볼 수도 없고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에 얘가 AI GPU 직접 수혜다라는 코멘트가 있으면서 유일하게 사실상 버티고 있는 애고요. 그 HBM에서 사실상 원맨쇼로 기둥 이제 완전히 세워놓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DDR5나 AI GPU 쪽으로 또 묶어가지고 소재 부품 쪽 파트 대장이 ISC 같은 애들 아비코전자랑 TLB 같은 애들이 DDR5 대장이었는데 DDR5 시세가 5월 둘째 주, 셋째 주 여기부터 출발했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세 반납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해도 되는 가격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판넬에 그려놓은 것처럼 오바했던 애들이 이거는 이거 너무 비싼데요 라고 제가 IT를 선발이네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못 사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려올 만큼 왔고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 이건 아니죠. 제가 에코를 그렇게 안 좋게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 지금 가격이면 저도 사고 싶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지금 가격은 오바인 거라고. 반도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도 그려서 설명을 해주셨고 몇 가지 종목의 차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최창준 매니저님 화이트보드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마불사, 옥석 가리기. 그냥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거의 좋다. 특별한 기업들 빼고 10개 기업 중에서 한 7개, 8개 기업은 좋다. 2022년도 대비했을 때 2023년도는 안 좋았지만은 2023년도 대비했을 때 2024년도는 좋다. 그게 먼저
대마라는 얘기예요. 왜? 올해보다 내년에 무조건 실적이 좋은 종목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 전부터 현재까지 지금 8월 달이니까 6월 달, 7월 달에 뭐 반도체 다 올라갔거든요. 하나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인텍플러스가 반도체 검사 장비 플러스 2차 전지 검사 장비인데 2분기 적자 나올 겁니다. 3분기 흑자 전환하고 4분기도 물음표 찍힙니다. 그랬는데 그 종목이 저점이 12,000원부터 고점이 거의 48,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쭉 올라가다가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받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2분기 실적 발표를 딱 해보니까 이거는 뭐 1분기보다 안 좋은 종목들이 많고 작년 2분기보다는 완전히 뭐 3분의 2 토막, 4분의 2 토막, 5분의 2 토막 다 그냥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과거하고 현재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봐야 되는데 과연 올해 2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 올해 4분기, 내년에 1분기를 봤을 적에 예. 가장 실적 호전이 가장 빠르게 되는 쪽이 어떤 것이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한데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떤 거죠? 데이터 센터 향이잖아요. 그렇죠? AI 향이고 데이터 센터 향이고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또 파생된 게 이제 HBM이 되는 거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한미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힘들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주말인데 유튜브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예. 첫 번째가 ISC, 두 번째가 이스페타시스, 세 번째가 한미반도체, 네 번째가 이오테크닉스, 다섯 번째가 해성DS인데 이 다섯 개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2분기 쪽 안 좋았어요. 당연히 안 좋았어요. 대부분 다 안 좋았는데 근데 안 좋은 가운데서 그나마 양호했어요. 안 좋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소비자 종목들 10개를 다 뽑아가지고 10종목을 다 뽑아가지고 실적 체크를 해보니까 10개 중에서 그래도 상위 5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분기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잠깐 보세요. 다 지금 5종목을 제가 차트를 한번 쳐보면은 첫 번째가 ISC인데 예.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가 흔들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0% 조금 더 빠졌지 않아요? 자,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다른 거 다 잘 빠졌 버티죠. 쪽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스페타시스고요. 2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3분기부터는 아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얘도 기판이잖아요. MAB라 그래서 기판인데 대덕전자 완전히 실적 안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심텍 완전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스페타시스는 기대를 많이 한 거지. 전체적인 전방 산업이 업황이 안 좋은데 얘도 그걸 뛰어넘지 못했다는 뿐이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한미반도체. HBM 관련돼서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고 역시나 안 빠지잖아요, 지금. 이걸 말해주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고평가다? 이건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그러면서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간 거예요. 하다가 이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100만 원 와 있고요. 그래서 대장주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오테크닉스요. 예.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뭐 굉장히 견조하죠. 그죠? 전공종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HBM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수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해성DS. 요거는 이제 기판 쪽인데 얘가 이제 저기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대 있으니까 좋게 보는 거고 또 하나 얘기 안 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황윤수 매니저가 좋아하는 거 에로틱한 종목 있잖아요. 에로티베큐. 얘가 찐이에요. 얘가 아마 반도체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없었어요. 지금 3분기가 2분기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매출액이 1216억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87억 원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보다도 매출액은 100억 정도 더 나왔고 영업이익은 80억이 더 나왔고요. 작년 2분기 매출액이 842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 때 1200억 원.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62억이었는데 187억 원. 그래가지고 전혀 끝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6종목을 보여드렸는데 해성 DS 빼고 이 5종목은 다 고점에서 최고가 부근에서 불과 하락해봤자 10% 내외. 그리고 LOTBQ 같은 경우는 뭐 27,000원까지 갔다가 다 대부분 10% 내외단 말이에요. 예. 엔비디아보다도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대장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뭐 옛날에도 좋아했던 종목이고 인텍플러스 탐방도 많이 갔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하고 약간 틀리잖아요, 지금. 48,000원까지 갔다가 34,000원까지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얘가 가니까 또 따라간다 해서 신규 상장주 기가비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HBM 관련돼서 수혜가 된다는 종목, 프로텍 같은 종목, 이런 종목도 프로텍. 이런 종목도 좀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킨다. 반도체 한 종목 더 얘기하면은 제가 좋은 종목만 골라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한 종목 예. 더 있다. 그러면은 STI 정도만 하면 됩니다. STI 정도. 제가 지금 종목을 7개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반도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고 현재도 강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거는 뭐 방송 다 녹화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자고요. 계속 예. 제가 여기서 리뷰를 좀 가끔가다 해드릴 테니까 7종목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탑 7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창준 매니저가 보는 좋게 보는 종목들 그리고 다소 안 좋게 보는 종목들까지 옥석 가리기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보시죠. 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자 9월이 아닐까 싶은데 차례로 한번 얘기 들어보죠.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의 우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거든요. 수요는 굉장히 센데 지금 TSMC에서 H100 물량을 지금 제대로 못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SMC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8월 달부터 물량은 늘릴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올해 정도가 H100이 아마 한 200만 개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내년도가 되면 2배 이상 올라갈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TSMC가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단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나가는 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이번 컨퍼런스 콜을 잘할 것 같아요. 그거 봤을 때 약간 반도체 쪽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아래 적어놓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 9월이고 지금 자막에 가리는 데가 뭐가 있냐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대결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가 9월 달에 HBM3 양산을 실제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굉장히 큰 거고 HBM3에 대한 양산은 아직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이게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대량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연관돼 있는 HBM3 관련 벤더가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하이닉스 관련 벤더는 조금 밀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삼성전자가 연기됐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밀리겠지만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하이닉스와 연관된 벤더사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발표 8월 24일 새벽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진짜 삼성전자가 9월 달에 양산을 실제 하느냐 못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반도체 쪽은 이렇게 두 가지 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반도체를 보실 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올라와야지만 내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IS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만 가시면은 이렇게 IR 내용들을 자기네가 적어놓고 있어요. 이런 거 읽어보시면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잘 적혀져 있는데 이번에 얼만큼 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라고 봤을 때 하반기 전망이 아직은 메모리는 아직이다. 메모리는 아직이고 낸드 중심으로 감산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4분기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얘네가 메모리를 안 좋게 보는 거니까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데이터
데이터 센터와 AI 쪽을 봤을 때 지금 CPU와 GPU R&D 양산이 수주받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안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 다른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심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원래 DDR5 관련해서 노출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장 실적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실적이 전망치만큼 나왔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건데 지금 고부가 가치 모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DDR6용 기판 위주로 해서 성장세가 있었다. 결국은 지금 DDR5 쪽에서는 심택이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데 이 DDR6용 기판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택은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결국은 가이던스 상에서 봤을 때 3분기와 4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시장은 결국 반도체가 올라갈 때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건든다고 하게 되면 심택 같은 것들은 아래에서 저가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3, 4분기가 좋게 나올 거라는 게 전망치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기대가 컸었던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물량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탈 파워 인덕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실제 깨진 걸로 보니까 이번에 별로 안 나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밀려 내려와서 다시 지난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로 봤을 때 결국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지금 13,000원대부터는 다시 한 번 더 1차적인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DDR5 관련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그 물량이 제대로 나가는 게 확인만 되면 알기로는 아비코 전자가 내년에 증설도 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 물량만 나간다면 증설할 거다. 그러면 뭐 이 종목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를 보면서 반도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EB를 보게 되면 TEB IR자는 굉장히 간단한데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 비중보다 노란 색깔이 뭐냐면 DDR5의 비중이 얼만큼 올라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난 1분기 때보다 이번 2분기 때의 DDR5의 비중이 무려 60%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DDR5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1분기만큼 나왔기 때문에 TE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깨지지 않고 다른 것도 다 깨지고 있는데 이거는 컨셉만큼은 안 나왔지만 1분기만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면 하반기에는 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관들도 TEB 쪽은 어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사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TEB는 이제 저점이 잡힌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반도체 쪽은 괜찮을 것 같고 그 안에서 포인트가 엔비디아가 있고 9월달 삼성전자의 양산 가능성 이런 거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장비주를 보신다면은 SK 하이닉스 쪽은 HBM 관련 쪽은 SK 하이닉스가 STI가 있는 건데 리폴러 장비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쪽도 나가고 있는 게 있지만은 그건 HBM과 연관성이 없고 HBM과 연관된 거 STI는 SK 하이닉스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번 실제로 실적이 나왔던 거는 PSK 홀딩스가 조금 올라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이런 장비사들도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좀 위에 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업사이드를 얼마큼 열 것이냐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지만 기판 쪽이나 다른 투자 같은 경우는 DDR5 쪽은 확실하게 하반기가 턴되는 게 보인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포인트는 엔비디아도 있고 엔비디아 지나가고 나면 9월달 삼성전자의 양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매니저분께서는 화이트보드는 이제 내려주시고요.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게 핫앤 콜드 섹터였는데 콜드 섹터로 꼽았던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많이 해주셨고 핫 섹터로 꼽은 게 초전도체 줍니다. 사실 월요일에도 이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눴었는데 세부 매니저는 좀 경계감을 갖고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는 그런 시각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좀 이 전망, 시각이 바뀌었다. 아니면 꼭 이것만큼은 얘기해야겠다 하는 분 있으면 우리 그 얘기만 듣고 수익률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좀 초전도체 주와 관련한 얘기 전해주실 분 계십니까? 한균수 매니저님이 뭔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짧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서남이나 신성델타테크 이런 애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네가 사실상 투톱인데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라인 깔끔하게 다 나가고 계십니다. 뭐 당연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인데 우리 회사 갑자기 그 초전도체 묶였대요. 그냥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펀더멘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걸 묶어서 올라가면은 그냥 땡큐입니다 하고 이제 나가면 되는. 사실상 뭐 최대주주 라인에서 매도 나오기 시작했으면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올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 오너 일가 라인에서 이제 매도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임원 라인, 상무, 전무 같은 이제 일부 임원 라인에서도 매도가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올리고 시세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50% 찍었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 올라오는데 재료는 그 처음에 LK-99 초전도체가 이제 진짜 초전도체가 맞고 마이스너 현상도 있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주장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수정 논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상운상합 초전도체가 가능하다라고 수정 논문 발표가 있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재료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논문 게재된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레시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실제로 구현에 성공해낸 연구소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되네 안 되네 말은 많지만 레시피가 그대로 나와 있어도 아무도 못 만드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만 이제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이성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레벨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뭐 사실상 뭐 도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두 분의 매니저의 또 시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월요일 방송 다시 보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끝으로 저희 특이점 3가지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 대결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우리 월수팀과 화목팀의 특별한 포트 대결 중계석에서 임민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계석에 나와 있는 임민소입니다. 특별한 포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8월 한 달간 개인 간의 대결 그리고 팀 간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앞서 나가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월수팀이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7% 격차를 벌리면서 월수팀이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월수팀 마이너스 34.90% 보여주고 있고요. 화목팀은 마이너스 72%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여전히 최창준 매니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는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이호근 매니저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볼게요. 네, 종목별 순위 최창준 매니저의 셀바스 AI가 12% 수익률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2위에는 이호근 매니저의 휴온스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10%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이가람 매니저의 호텔신라 9% 수익률로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관련 전략은 방송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호근 매니저의 휴온스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2차 목표가 46,300원으로 올렸고요. 또 익절가는 45,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다음 박근호 매니저의 JNTC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손절가 터치한 관계로 포트에서 아웃시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포트 이야기 월수팀과 계속해볼게요. 자, 최근에 이런 수익률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수익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저희가 계좌에서 보이는 수익률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인 종목이 2개가 있으면 우리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10%로 뜨지만 저희는 합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이 수익률이 다소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최창준 매니저님 앞서서 임민수 아나운서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점이라고 했다가 당연히 우리 또 그 정도는 나오고 있을 줄 알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8월 말까지는 다 플러스 전환해야죠. 그게 뭐 프로로서의 그런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뷰부터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종목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 리뷰하겠습니까? 하나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메모리 사이클의 업황이 생각보다 반등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과거에 HBM 같은 애들 묶어서 올라갈 때 시세도 없었고요. 본업도 괜찮고 메모리 사이클 뭐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기 편안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뭐 그대로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엊그제 편입한 종목인데요. 약세 시장 속에서도 신고가 턱 밑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에 거의 4거래일째 걸려 있는데 여기서 추가 시세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미용의료기기가 최근에 이제 셌던 리오프닝 파트랑도 잘 엮여 있는 거고, 그리고 클래시스가 기본적으로 그 소모품 카트리지 매출 비중이 많이 높아가지고 장비 잘 팔리는 것도 좋은데 실적 안정성도 엄청 높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클래시스의 슈링크 있죠. 슈링크 뭐 몇 샷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샷을 맞을 때마다 소모품을 사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려면 거기에 들어간 액상 같은 거를 충전을 해야 되고 카트리지 바꿔서 사서 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클래시스에서 사야 되는 건데, 알려진 바로는 클래시스 슈링크의 뭐 샷을 병의원에서 시술하고 나면 모자르니까 본사에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샀다. 그거 원가 얼마라는 줄 아십니까? 10만 원대래요. 영업이익률이 사실상 마진이 85에서 90%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많이 팔리고 시술이 지금처럼 많이 이루어지면 미친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창준 매니저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냥 세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칩셋 미디어부터 잠깐 보시면은 60일 이평선 지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방 급등하게 되면 37,000~38,000원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다 빠진 자리에서 직전 저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리스크도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세바스 AI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오늘 플러스 마감을 했거든요. 예. 강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제가 2번 편입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뭐 1.9% 났으면 안 빠진 거예요. 저거는. 요즘 장에서는. 안 빠지면 올랐다가 빠졌어도 오늘도 장중에 뭐 23,900원까지 갔으니까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내고, 그 지난주 월요일 날도 23,900원 갔다 내려왔으니까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아침에 편입한 종목인데 에코프로 H체인이요. 장중에 3.98%까지 갔다 밀렸는데 그래도 매수가 위에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2차 전지가 뜨면은 한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은 한 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보유 중인 세 가지 종목을 모두 다 리뷰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가람 매니저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이 있었어요. 두 종목, 그렇죠. 네, 지금 한 종목 먼저 좀 리뷰를 해보자면, 세이트리온 제약은 지금 여기 손절가를 건들기 때문에 손절가 터치를 해서 이 종목이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약간 아래에서 공시는 조금 이제 원했던 공시가 안 나왔지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등 주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가 터치가 된 상태에서 요거는 편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남아있는 포트가 이제 한 개입니다. 한 개. 예, 저는 시장이 안 좋게 빠질 걸로 봤기 때문에 종목을 다 줄여놨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갖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좀 개파라가 좀 많이 보여주기를 원했었는데 생각보다 개파라가 많이 보여주지 않았고 제가 원했던 가격을 종가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종가 때 조금 마이너스권에 찍혀 있는데 어쨌든 제가 1차적으로 원했던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뭔가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을 봤을 때도 오늘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수가 오늘 들어와 있는데 요 두 개가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양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붙어 있고 특히나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는 형태로 봤을 때 지금 뭔가 단기 투자를 조금씩 하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뭔가 시장이 한번 반등을 준다면 2차 전지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변동성을 보여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겠고 만약이라도 하락이 한번 더 나타나서 손절
손절가를 친다면은 이 종목은 손절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보유 관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을 많이 축소한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 리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 먼저 한균수 매니저님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탑픽 종목은 뭡니까? 아까 전에 이가람 매니저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심택입니다. 아하. 심택이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뭐 기타 소모품, 부품, 소재 관련 주제, 반도체 주죠. 거의 기판 파트이고, 그리고 기판 종목들 중에서도 유난히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가 심택입니다. 거의 한 80%대 넘어가고요.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AI GPU 뭐 이쪽이랑은 상관관계가 깊지는 않은데, 제가 앞서서 하나머티리얼즈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 시기가 생각보다는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조정이 뭐 크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너무 싼 것 같아가지고 추가 조정이 사실 지수 급락 나오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언제나 그랬듯이 시초가입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심택을 집어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균수 매니저의 오늘 탑픽 종목은 심택이었습니다.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창준 매니저님,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나노신소재 단기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2차 전지 매출 비중도 한 50% 정도, 그리고 기타 소재, 그리고 태양광 소재 이렇게 돼가지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비싸요. 좀 비싸긴 한데 성장성을 뒷받침한다 그랬다 그러면은 뭐 CNT 도전제 관련돼 가지고 실리콘계 음극재를 구현을 하려, 적용을 하려 그러면은 CNT 도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보시면 알지만은 올라갈 땐 또 시원하게 올라가고 또 빠질 적에는 좀 빠지긴 하는데, 얘가 선을 이렇게 하나 거놨는데 여기가 12만 원대거든요. 12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내려오는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장중에 플러스가 났었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20% 정도 끝났는데 계속 여기 60일 이평선인 14만 원 정도에서 계속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밀려 내려오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하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강하게 버틴다는 얘기거든요. 버틴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은 14만 1,500원. 오늘 종가 수준으로 매수를 편입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16만 원. 16만 원. 손절 가격은 13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창준 매니저의 신규 편입 종목은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14만 1,500원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단기로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가람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뭡니까? 오늘 종목은 좀 새로운 종목입니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오호. 이 종목은 뭐 지금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온 모습이 있는데, 지금 조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차분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지상조업을 하는 회사인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관련된 지상 사업인 거라서 화물 같은 거를 내리거나, 그 다음에 비행기를 말 그대로 비행기가 이제 출항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끔 해주거나, 아니면은 외부 세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지상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딱 보시면 어떤 건지는 이 차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비행기 타러 가시는 분들은 비행기 탈 때 항상 그 비행기 아래 이런 차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보실 겁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상 서비스를 다 맡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일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물량은 대부분 다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회사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뭐 다른 회사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번에 아시아나항공과 지금 아직 합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쪽 물량을 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도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뭔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직 여객기들이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나타난 실적 서프라이즈인 건데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이유가 판가를 그동안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판가를 못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판가를 올렸다. 그래서 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판가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물량 증가가 하반기에 더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단체 여행이 또 온다. 결국은 항공기가 그만큼 더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이 한국공항이 맞는 물량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뭔가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면은 한국공항이 좀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약간 서프라이즈가 1분기 때 좀 상당히 2분기 때 잘 나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와 4분기도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좋게 붙어 있는데 거래량이 죽는 경우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 거래량 정도만 좀 유의하시면서 같이 지켜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에 대한 편입은 현재가 43,200원으로 매수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47,800원, 네,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신규 편입 종목 한국공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궁금한 점들을 좀 추가로 남겨주셔서 추가적인 설명을 혹시 답변이 가능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황준수 매니저님이 꼽아주신 심텍 관련해서는 좀 무거워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모리 반도체 익스포저가 큰 종목들이 다 무거워요 지금. 근데 HBM 관련 종목들도 무거웠었습니다. 붙기 시작하면 뭐 다 같이 가는 거고요. 최근에 소부장 종목들 2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전반적으로 막 되게 잘 나오고 그런 회사 없어요. 근데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잘 나온 애가 좀 맞죠? 최창룡 회장님?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아지기 시작할 때 사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사이클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사이클이 시작했다는 뜻이라서 지금 다 무겁고요. 다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싼 거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죠. 예. 반도체 소부장에서 실적 잘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실적 잘 나오는 애는 어떻게 잘 나오냐면은 반도체 매출 비중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업에 사업으로. 매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같이 돼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가 되면서 잘 나오는 거지 반도체 소부장이면서 잘 나오는 거다?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질문 하나 들어봤고요. 우리 최창준 매니저님 관련해서는 나노신 소재 앞서서 단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채팅방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 어떠냐는 또 얘기도 있어요. 단기부터 시작해서 중장기가 가는 겁니다. 단기 가고 중기 가고 장기 가는 건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나노신소재가 그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없으면은 일단 단기도 보고 그 다음에 증설 이슈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하. 중기도 보고 그리고 증설을 하면서 숫자가 나오면은 장기도 보고 아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장기 투자하다가 망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아마 코스모인 소재 계속 강조하다가 요건 아마 엄청나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T로보틱스가 노버츠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예. 그 종목을 제가 시가총액 1,000억 원이고 주가가 7,000원일 때 그 2만 원 간다 그랬다가요. 한 1년 동안에 욕 겁나게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T로보틱스 뭐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장기까지 바라보고 찍어놓고 시작하지 말고 단기 보고 중기 보고 장기 보고 차례대로 모멘텀들 확인하면서 주식을 샀다가 만약에 플러스가 나도 조금 나면은 욕 먹고요. 또 마이너스 나면 욕 쳐먹고요. 플러스 나면은 조용합니다. 예. 지금 T로보틱스가 6배 올랐어요. 6배. 근데 조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관련해서 한국공항 관련해서는 앞서서 설명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거래량이 지금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3분기도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약간 가치주 성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익률 게임에다 편입을 한 거는 시장 자체가 그닥 좋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으로 좀 넣는 편입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를 본다면 사실 주가가 이제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론 대한항공 측에서는 뭐 주가 올라가는 거 크게 바라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변동성을 준다면 한국공항 자체가 리오프닝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저희가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3분기가 놓고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사랑과 평화님께서는 최창준 매니저님의 T 로보틱스 이야기는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고 아니, 계신데.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고요. 예. 아마 유튜브에서 최창준 T 로보틱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이 방송에서 맨날 제가 지금 만약에 2023년도 8월 달이면은 2024년도까지는 한 2만 원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때가 7천 원이었고 지금 3만 원 갔어요. 네. 우리 매니저분들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또 보람차고 좋은 일 근데 아닙니까? 저는 뭐 T로보틱스 수익 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왜? 그건 뭐 선택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예. 투자도 마찬가지 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뭐 코스모이저제 같은 건 10,000원부터 20 몇만 원까지 갔다 지금 1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배, 10배나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뭐 자세는 나왔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거 갖고서 뭐 어쩌죠 얘기 그거 안 합니다. 네. 네. 수익 보신 분들은 이렇게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또 매니저분들이 보고 힘도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도 많이 혹시 그 남겨주시면. 시간이 가능하면 예. 제가 가람 매니저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거 물어봐도 되나요? 좋습니다. 가람 매니저님이 그 생각하시는 리오프닝 종목 중에 화장품 파트 대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화장품 파트 대장이요.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주가 올라와 있는 거를 그렇죠. 빼고 본다면은 저는 아이패밀리 SC가 일단 좀 좋지 않을까. 오늘 괜찮더라고요. 네, 아이패밀리 SC하고 저는 VT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일본 쪽에서 올라오는 매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많이 저한테 올라온 거 물어보셔야 되는 빼고. 거 아닌가요? 피부 의료기 쪽은. 의료기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세 분 대담 시간을 아니, 좀 드릴까요? 아니 저 때문에 한기수 매니저가 이거 피부과 가서 시술 받는다니까요. 세 분 다 지금 요즘에 요것도 굉장히 좀 하고. 좋아졌어요. 예. 아니, 이것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저 때문에 제가 영향을 많이 끼쳤죠. 클래시스 관심 가진 것도 혹시 그 때문입니까? 슈링크가 너무 아파요. 아니 본인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본인이 네. 가서 피부과 가서 해보니까 여기 효과는 좋은데. 아프대요. 근데 그러면 저는 아픈 거 참고서 모든 그런 그 피부과 다니신 분들은 아픈 거 다 참고서 가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자, 좀 이렇게 세 분의 대담을 한기수 듣는 매니저가 사이에 이쪽이 좀 이뻐지지 않았나요? 네, 예, 세 분의 요- 방송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짧아요. 우리 한기수 매니저님부터 들어볼게요. 방송 네. 얘기요. 네, 저 잠시 이제 삼천포에 갔다 와가지고. 아 이쁘다 그랬더니 저는 감동 먹었나 봐요. 네, 매주 월수금 장 끝나고 3시 40분에 공개 방송 하고 오기 때문에 야간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방송하시는 분들 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 세 글자 한균수를 치시면 많은 자료 나오니까요. 밴드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준 매니저님이요. 저는 10시 40분에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지수의 상승가락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입니다.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상승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반도체가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실적이 나올 겁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 반도체 아까 7종목 얘기한 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2차 전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10시 40분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지금 현재 해외 분석과 국내 분석을 포함을 시켰고 또 옵션 선물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인버스를 들고 있습니다. 인버스를 이제 조만간 팔 생각에 갖고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인버스 현재 한 2개 합쳐서 15% 정도 약간 수익 중에 있는데 그 15%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인버스를 팔려고 합니다. 그 파는 포인트가 언제인지 그때 파는 포인트에서 어느 종목을 우리가 물량을 실어서 넣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신 방법은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고 9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부 준비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화목팀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